원미동 사람들 핵심 정리해 볼게. 구성 단계별 주요 사건인데 구성 단계가 뭐니?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지. 그 단계별로 중요한 사건들만 정리해 볼게. 처음에 발단 부분에 원미동 사람들 겨울 풍경이 어때?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도 없고 장사도 안 돼. 그러니까 전부 다 조그만 단칸방에서 흘러간 중국 영화 유선 방송만 보고 있지, 그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김포수포만 확장 개업을 합니다. 김포수포가 원래 김포수포는요 김포 쌀상이었어. 쌀상이었는데 쌀과 연탄만 취급하던 그런 곳이었어. 근데 김포수포가 되면서 쌀, 연탄에 엔드 뭐까지 생필품까지 파는 거야. 그러다가 주요 사건 보면 김포수포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동네에는 원래 기존에 형제수포도 있었잖아, 그지? 근데 그 둘 간격이 100m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갈등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김포수포와 형제수포의 갈등이 일어나고요. 김포수포와 형제수포의 외적 갈등이야. 외적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갈등 이유는요. 가게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야. 거리가 너무 가깝고, 그리고 목까지, 취급 품목까지. 취급 품목이 또 같은 거야. 계기가 이렇게 된 계기는 김포수포의 확장이지. 김포수포가 쌀과 연탄만 팔았으면 별일이 없을 건데 생필품까지 팔면서 형제수포와 같은 품목을 팔게 된 거야. 그러니까 형제수포도 쌀과 연탄을 들여놓으면서 같이 경쟁을 하는 거지. 갈등의 근본 원인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야.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리고 원미동 사람들이 처음의 입장은요. 처음의 입장은 예정을 생각해서 형제수포를 가야 할까? 아니면 김포수포 개업할 때 그럼요. 당연히 여기 이용하죠. 이렇게 덕담도 하고요. 그리고 경엄마가 뭐 빨래 비누도 주고 아이들은 과자도 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덕담과 덤 때문에 김포수포를 가야 할까? 속으로 고민이지. 내적 갈등이야. 내적 갈등이 있다가 두 수포가 갈등이 엄청 심화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품목 경쟁에서 처음에는 김포수포에서 쌀과 연탄 외에 생필품도 팔고 형제수포는 생필품 외에 쌀과 연탄을 팔게 되면서 가격 경쟁도 하게 되는 거야. 품목 경쟁에다가 또 가격도 어떻게 해요? 조금씩 다른 가게보다 조금씩 낮추는 거야. 낮추면서 가격 경쟁을 하니까 동네 여자들만 신이 난 거야. 그래서 두 수포의 경쟁을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들 먹자는 게 많다. 고래는 누구니? 고래는 형제수포하고 김포수포고요. 그 새우들은 원미동 사람들이지. 원미동 사람들이고 두 수포가 경쟁을 하면서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원미동 사람들이 훨씬 먹을 게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둘 싸움에 다른 제3자가 이익 보는 거. 이거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니? 어부질이라고 합니다. 어부질이. 그리고 원미동 사람들이 태도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난처해 하다가 가격 경쟁하니까 가격이 다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살판이 나는 거야. 살판남. 그리고 위기는요. 여기에 안 그래도 두 수포가 경쟁을 해가지고 서로 제사를 깎아먹기를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또 비어있던 점포에 비슷한 품목을 파는 새로운 가게가 하나 등장하지. 그 가게가 싱싱첨가물이고요. 싱싱첨가물이 개업을 하면서 김포수포와 형제수포의 딱 가운데 지점에 위치하고요. 그러면서
부식 일절이라는 그 문구를 앞에 그도 놓는데 부식 일절은 안 맞는 말이고 부식 일체가 맞는 말이지, 그지?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세개 가게가 갈등을 하면서 갈등이 더 심화되고요. 긴장감이 고조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한자성어 설상가상이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게 만들어 설상가상. 속담은 엎친데 덮친격. 그 다음 갈게요. 자, 갈등 구조가 변화하죠. 어떻게 변하니? 두 수포의 경쟁에서 두 수포가 휴전을 하고요. 동맹을 맺어요. 동맹까지 맺습니다. 두 수포는 형제 김포고요. 그래서 어디에 대항하니? 싱싱청가물에 대항합니다. 갈등합니다. 싱싱청가물 사내와 김반장 경혼의 싸움인데 여기서 외적 갈등이 최고조로 이릅니다. 김반장하고 싱싱청가물 사내가 몸싸움을 하지, 그지? 그 다음에 싱싱청가물이요. 견디다 못해서 폐업을 하죠. 폐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신의 엄마가 굉장히 안타까워해. 신의 엄마가 싱싱청가물을 동정하고 김반장 집에서는 너무 김반장 독하다고 두부 한 모도 안 사겠다고 그러지, 그지? 근데 지물포 여자는 김반장이나 경호네가 다 먹고 살기 힘들었어. 먹고 살아보려고 아웅다웅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면 자 계절이 변화합니다. 계절이 변화하고요. 겨울에서 이제 봄이 되면서 새로운 사건으로 전환되는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의학세 할아버지지, 그지? 의학세 할아버지의 등장은요, 화제 이야기거리가 변하고, 그리고 계절 변화, 봄이 되었음을 암시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합니다. 사건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갈등이 예고됩니다. 싱싱청가물이 폐업하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니? 전파상이 들어왔지. 이 전파상은 누구네하고 업종이 같아. 신의 엄마랑 신의 써니전자. 신의 엄마의 가게가 써니전자야. 써니전자와 업종이 같아요. 그러니까 써니전자는 신의 엄마네 가게고 신의 아빠가 하는 가게지. 신의 엄마와의 갈등이 예고되고요. 그리고 자, 신의 엄마는 같은 업종에 가게가 이제 입주하니까 태도가 달라져요. 같이 좀 먹고 살지 그렇게 독하게 뭘 굴어 이렇게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독하게 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경쟁 상대가 등장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우선시합니다. 이런 조그만 동네에 똑같은 업종 두 개가 있으면 다 죽는다고 말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맨 끝에 이름이야. 이름 아니고 오타야. 이름 본편만 엄청 푸졌다의 의미는 옴미동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과 대조적이야. 옴미동 사람들은 살기가 팍팍하고 어려운데 봄볕이 따뜻하게 푸졌다. 따뜻하게 비치는 거야. 그래서 옴미동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과 대조적이고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희망이 있음을 나타내고요. 어미동 사람들에 대한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드러나는 부분이야. 봄볕이 따뜻하게 비치는 거야. 자, 사회문화적 상황 1980년대지, 그지? 1980년대를 볼 수 있는 거 유선방송. 자, 옥상마다 유선방송은 지금은 우리 전부 다 뭐 올레라든지 뭐 SK라든지 이런 무선으로 다 돼가지고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방송을 보지, 그지? 근데 옛날에 유선방송이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옥상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안테나가 이렇게 생긴 안테나가 있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옥상에 위에 있고 요게 이제 전파를 잡아줘가지고 TV를 잘 나오게 하던 게 있었어. 그리고 쌀상에 연탄
이런 거 쌀상에 지금 없잖아. 다 니네들 인터넷 시키든가 아니면 저기 가서 사지. 가게에서 슈퍼 가서 사지. 그지? 연탄은요. 지금 연탄으로 난방하는 집 없지. 그지?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대부분 그때는 연탄으로 80년대는 거의 다가 연탄으로 난방했는데 요즘은 거의 다 도시가스지. 그지? 그래서 요게 연탄이 1980년대임을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이 뭐라고 나와? 복덕방으로 나오지. 복덕방이라는 말은 1980년대임을 알려주는 거고, 100원짜리 꼬만 손님, 100원짜리 과자가 요즘 없죠. 그죠? 그래서 1980년대임을 알 수 있고, 180원 하는 과자도 마찬가지고, 신정 연휴가 1월 1일이 지금 1월 1일 딱 하루만 쉬잖아. 80년대 그때는 1월 1일 그때쯤 해가지고 3일을 쉬었어. 신정연휴 사흘도 80년대임을 알려주고, 전파상도 마찬가지야. 전파상도 지금 뭐 정부라든지 건전지를 파는 가게는 따로 없잖아. 그지? 근데 옛날에 전기 수리도 하고요. 이런 또 뭐 TV 같은 고장 나면 고쳐도 주고요. 그리고 건전지나 전구를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80년대는. 그리고 1980년대 도시, 자, 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먹고 사는 일이 힘겹고 치열한 소시민들의 삶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의 성격 한번 볼게. 자, 경운의 부부는요, 100원짜리 꼬마 손님에게도 뻥튀기 한 장씩 선물해주고, 까다로운 손님이 와도 웃는 낯에 고분고분 응대를 잘해. 그리고 연탄 배달 틈틈이 살 배달도 지체 없이 해치우는 걸 보니까 두 사람 다 삭삭해. 삭삭한 게 뭐야? 친절한 거지. 그리고 부지런해. 부지런하고, 그리고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인물들이고, 김반장은요, 우리는 과일 안 팔아? 그놈 누구야? 싱싱청가물이지. 문 닫는 꼴 보기 전에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거요. 김반장은 알게 모르게 주먹 솜씨를 발휘하였던 누구에게? 싱싱청가물 주인에게 알게 모르게 때리는 거지. 그지? 많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악착스럽고 지독하고요. 그래서 인정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싱싱청가물은요, 김반장이 나이가 어리다 하여 만만히 여기고 다짜고짜 말을 놓은 게 실수였다. 죽기 살기로 김반장의 멱살을 잡고 보둥거리기 시작했다. 자, 별로 친밀하지도 못하고요. 성질이 꽁하고요. 감정적이야. 그래서 김반장한테 어설프게 대들었다가 오히려 당하고 맙니다. 공댁, 강남부동산이지. 강남부동산의 공댁, 이 골목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야. 한 50대, 40대 후반이나 50대 된 것 같아. 형제 슈퍼에서 산 비누를 물리고 김포 슈퍼에서 싼 값으로 비누를 산다. 눈치가 좀 없어. 그리고 김포 슈퍼에서 산 콩나물이 형제 슈퍼 것보다 양이 적자 하소연을 합니다. 염치 없고요.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요. 눈치가 없고요. 그리고 또 너무 솔직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신의 엄마는 자, 오죽하면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벌렸으려고 그까짓 거 같이 좀 먹고 살면 어땠어? 너무 잔인해 하면서 김반장이 싱싱청가물 사내를 때리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지. 그런데 나중에 전파상이 들어온다는 얘기 듣고 어머나 김반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 똑같은 장사 벌여놓았다간 결국 두 집 다 망하고 말걸요 하면서 태도가 바뀌지. 그지? 낭만적인 사람이야. 밤에 애써 어린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낭만적이야. 인정도 많아. 근데 그게 자신의 일과 상관되었을 때는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에 따른 동네 사람들의 심리 변화 볼게. 김포살상회가 김포스포로 확장 개업하니까 이 동네는요, 말도 많고 정도 많은 동네야. 그러니까 경원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또 격려해줘요. 앞날을 격려해주고요. 형제 슈퍼와 김포 슈퍼가 처음에 경쟁할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이니? 난처해. 어떻게 할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그리고 싱싱청가물 개업하고 물건값이 내리기를 기대하고요. 두 슈퍼의 동맹으로 싱싱청가물이 폐업하니까 동맹자 누구니?
두 수포지, 김포 형제 수포고요. 언짢아하고 싱싱청가문의 폐업에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한편 이해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전파상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선의선자와 새로 들어온 전파상이 타협해서 같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총 정리해 볼게. 자, 현대 소설이고요. 단편 소설이야. 그리고 연작 소설은 옴미동 사람들이라는 제목 아래 11편의 작품들이 요 옴미동 사람들이 요번에는 두 수포 김포수포하고 형제수포 얘기잖아, 그치? 근데 이제 다른 옴미동 사람들의 모습도 들어가 있어. 연작 소설이고요. 세태 소설이라는 게 뭐냐면 당시 시대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이 세태 소설이야. 세태 소설이고 시간은 1980년대, 공간은 옴미동 23통 5반대 있지, 그치? 옴미동이고요. 시점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 작가들이 인물의 마음까지 다 알고 중간중간에 서술자 개입, 작가가 작품 안에 나와서 얘기해 주는 거. 서술자는요, 작품 밖에 있잖아, 그치?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는데 작품 안에 쑥 들어와서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있고요. 제재는 옴미동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고, 주제는, 먹고 굉장히 이 사람들이 생활이 팍팍해요.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을 보여주고 또 가난한 동네 이웃 간에 벌어지는 갈등과 서로 이해하라고 이해, 그리고 서로 타협해 가며 이웃 간의 정을 지키려는 삶의 모습,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이해와 공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든 거 알아. 그렇지만 서로 타협해서 같이 좀 먹고 살자. 그 얘기를 작가는 하고 싶고요. 특징은 사건을 계절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전개하는 것. 순서에 따라 전개하는 거. 우리 이걸 무슨 구성? 순행적 구성이라 그러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작품이 끝납니다. 그리고 몇 년도? 1980년대 도시 변두리 옴미동의 모습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땡하고 김반장, 전라도 사투리 사용하지. 이런 사투리 사용하면 사실성과 생동감을 높여주고 있고요. 옴미동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놓은 11편의 작품 중에 이 11편 작품 있는 거 이거 연작 소설이라고 했지. 그 중에서 9번째 작품이야. 9번째 단편인 일용할 양식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